네, 안녕하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일단 그 일의 채점평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 예시답안을 보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그 뭐 오늘 채점해드린 거 보시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 A의 구제 명령,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A2에 가서 기각 2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소송 사안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상적 기억은 좀 파악하셨는데, 채점해 보니까 A를 상대로 A 구제 명령 결정에 대하여는 했는데 A를 상대로 피고 적격 안 쓰시거나, 그다음에 날짜 나왔는데 날짜 제소 기간 안 쓰시거나, 거기 2개 안 쓰신 분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적 기억에서도 19도 단서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사안은 원처분주의예요, 예외적인 재결주의예요? 예외적인 재결주의이기 때문에 19도 단서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시답안을 기초로 하면 2페이지에 3번 원처분주의 채택하고 4번에 예외적인 개별법상 재결주의, 여기를 강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4번. 4번에 이제 판례 2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안 관련된 것은 중노의 재심판정만이 대상이 된다. 양가로 2번만 이제 쓰신 분이 있었는데, 얘는 예외적인 재결주의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양가로 1번을 강조하셔야 돼요. 감사원의 양가로 1번도 쓰셔야 된다. 재심판정. 판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판례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다시 4번의 양가로 1번 감사원의 재심판정 왜 써야 되는지를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유는 예외적인 개별법상 재결주의이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딴 시험은 그냥 중노의 재심판정만 쓰면 돼요. 그다음에 5번은 뭐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질문도 나왔었지만 사안이 하나의 처분을 본다. 처음에 구제 명령이 하나, 그다음에 중노위 가게 되면 하나는 인용되고 하나는 기각된 거니까, 따라서 이제 변경 재결 이렇게 파악하신 분이 있어요. 변경 재결. 근데 주의할 점은, 제가 그 당시에 해설할 때는 변경 재결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니까 A가 1000 부과했는데 A2 갔더니 6월 1일 날 600 감액 경정했다. A2에 가서 2월 1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갈 때 대상이 무엇이냐 할 때, 얘는 원처분주의의 문제예요, 아니면 재결주의 문제예요? 감중이 아니잖아요. 감중이 아니니까 얘는 원처분주의야. 19조. 19조와 관련해서 19조 본문의 문제예요, 단서의 문제예요? 본문의 문제야. 본문의 원처분이 무엇이냐를 따진 거라면, 원처분이 판례 이거잖아요. 변경된 요 600이 당초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2월 일자 600 변경된 원처분이다 이렇게 된 거죠. 논리가.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설이 판례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19조를 전제로 하는 논의예요. 19조를 전제로 하는 논의. 근데 원처분자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뭐죠? 개별법상의 재결주의란 말이야. 그 재결주의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비록 일부 인용이라 하더라도, 제가 파악하기는. 그래서 이 내용은 만약에 구제명령 처분을 하나의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심판 가서 일부 인용됐을 때, 그럴 경우에 처음 이제 구제명령이 하나였는데 심판 가서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돼서 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일부 인용 아니냐, 그러니 변경된 원처분설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논의인데, 제가 지금 논증을 했듯이 변경된 원처분설 논의는 19조 본문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따라서 얘는 뭐만 쓰셔야 돼? 예외적인 재결주의만 쓰셔야 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송이라면 요 재결만이 대상이 되는 건데, 사안이 무슨 소송이었었죠? 무효 확인 소송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판례에 따르면 요 구제명령 원처분도 대상이 되고, 이때 피고는 A다 이렇게 논증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서술이었고 저도 공부가 됐어요. 처음에 대답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항상
뭘 전제로 하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요 2기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다음 피고적격 쓸 때에는 뭐 3번에 3페이지 3번 합의행정청의 경우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거 정도 쓰셔야 되잖아요. 원칙과 예외인데 중노위원장이 예외다. 그다음 재소기행 쓸 때 의 취지에서 취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거지? 취지 행정법 관계 안정성 다 남사시이긴 하지만 대원소 전치주의 취지가 뭐예요? 전치주의 취지 자율적 통제의 기간제의 취지 행정법 관계 안정성 두 가지 외워야 된다고. 딴 거는 다 남사신이야. 이상한 거 쓰지 말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문의 경우에 원고적격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1문, 2문이 있어 3문까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2문은 쉬워요. 그럼 이제 1문이 까리하다. 그럼 뭐부터 쓰셔야 돼? 실제 시험이라면 2문부터 때려 쓰는 거야. 2문을 때려 써가지고 시간을 세이브해야지. 근데 딱 보니까 1문을 막 버벅거리다가 2문을 못 쓰셨단 말이야.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야. 그걸 고치라고. 실제 시험에서는 무조건 쉬운 거부터 쓰셔야 돼. 점수 차이 없어요. 쉬운 거부터 쓰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 세이브야. 거기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빨리 써가지고. 경원자성이죠. 경원자성. 경원자성 쓸 때 이제 원고적격 의 취지 다음에 6페이지에 3번에 쓸 내용이 1문과 2문의 구별 여부잖아요. 딴 사람 안 쓴단 말이야. 거기서 간단하게 비구별설이 쓰나 구별설이 타당하다. 간단하게. 협의 소액에서는 뭐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12조 1문의 법률상의 개념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딴 시험은 그냥 학설만 나열하면 되는데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을 쓰려면 정확히 쓰셔라. 동그라미 1번에 권리구제설을 실체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구제해 있다. 실체법상의 권리. 응? 왜요? 무슨 거기서 사익보호 규정을 쓰냐고. 그거는 사익보호는 동그라미 2번 법적인 구제설의 내용이에요. 그럼 논거가 잘못된 거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야 그냥. 학생 하나당 마이너스 1점 했어요. 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보호가치 구제설 실제법의 대응이 뭐예요? 절차법, 소송법. 왜 버벅거리고 딴 소리 하냐고.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은 주관소송이에요? 객관소송이에요? 객관소송이란 거야. 키워드는 객관소송. 자, 버벅거리려면 안 쓰지 마. 어? 괜히 더 나쁜 이상을 간다면 그냥 학설 날만 하고 내가 아는 것만 충실하겠어. 내 눈을 전문가 이렇게 쓱 보면 안 되니까요. 뭐야 이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법률상 이익의 개념은 노무사 시험에서는 점수를 벌리 쓰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쓰려면 정확히 쓰세요. 안 쓰려면 포기해 그냥. 법학 과목은 쓰려면 정확히 쓰는 게 좋아. 안 쓰려면 포기하고. 괜히 버벅거리면 더 싫어해. 그 다음에 경원자성에서 개념은 로마자 5번의 1번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두 번째 줄에 일부에 대하여만 수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이게 키워드잖아요. 지금 한 업체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세 번째 줄. 그거 키워드지 뭐 딴 거 뭐 필요해. 일부에 대해서 왜 안 쓰는 거야? 일부에 대해서 제한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뭐 경쟁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에서 무슨 경제하고 경업자성이야? 모르겠으면 쓰지 마. 그 다음에 2번 원고적격 판단할 때 키워드가 뭐야? 두 번째 줄에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게 키워드지 뭐 딴 게 뭐 필요해. 어떤 분이 이렇게 써서 그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기본은 인인소송이야. 인인소송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죠?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 규정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요 조문을 설치를 했어 여기에.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경업자 경원자성에서는 사익보호 규정의 의미를 판례는 경업자성에서는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 개념 자체가 사익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경원자성에서는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익보호 규정이라는 뜻이야. 그 의미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인인소송의 법리를 쓰고 또 얘를 썼단 말이야. 그건 잘 이해를 못한 거란 말이야.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한 걸 받아들이긴 했는데 경원자성에서는 협의의 소익을 조심해라. 협의의 소익. 근데 협의의 소익 여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지. 일부러 제가 맨 마지막 줄에 문제에서 6페이지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 맨 마지막 줄에 행서법 12조 1문이라고 물었죠. 1문. 그럼 구별설이라며요. 1문. 구별설이면 왜 거기서 협의의 소익 얘기를 쓰고 지랄이야. 좀 문제를 좀 정확히 읽어라 이 말이에요. 협의액 써서 가점 줄 것 같아? 그건 감점이야. 물어볼 때 써라. 물어볼 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말하는 이유는 기억에 제대로 남으라고 한 거예요. 마음에 억한 심정 갖지 마. 가끔은 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넘어가고.